TK 브라들. 안녕하십니까, 조변입니다. 윤석열 사태로 촉발된 이제 보수의 희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보수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그 점을 화두로 잡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수가 나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여전히 저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 혓발질을 하는데도 보수 지지율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이게 철저하게 그런데 덜 나쁜 놈 프레임이거든요. 그 우리 잘못했다, 우리 나쁜 짓 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LH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또 이거 민주당 잘 쓰는 물귀신 작전 또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전수 300명 전수 조사하자. 이렇게 우리만 나쁜 놈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근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 돼 있다. 물타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민주당도 싫지만은 국민의힘 너가 더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보수가 지금 이런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집이 쫄딱 망했어. 망했는데 이걸 회생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려니까 고생해 본 적도 없고 뭐 뼈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있었어요. 우왕좌왕. 그저 김대중 노무현 때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가세가 반쯤 기울었고 지금은 완전히 그렇죠. 폭망했어. 탄핵 이후에 완전히 뭐 폐가 망신해 버리지. 폐가 망신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 가업을 잊지 말고 전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어쨌든 뭔가 구심점을 좀 찾아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만인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시대에 더 이상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리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한 50년 이상을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념 싸움으로 해왔다고. 그런데 마치 과거에 북한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정치에 활용했듯이 이념을 가지고 정치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아니 보수가 그걸 철저히 이용했잖아요. 무조건 좌빨, 종북 이걸로 두 개 정의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당했는 만큼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피장파장이고 다 그놈이 그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외면을 하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위민하는 어떤 이런 정치가 아니고 저거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이념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제 실적이 난 거예요. 화제를 한번 돌려봅시다. 서울시장 선거 왜 있는 것 같아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요.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지금? 그런다면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40%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후보자들이 난립을 하면은 40%가 1등을 해요, 그죠? 근데 40%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모여서 1대1로 붙으면은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싸움에 있다고. 단일화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철수하고 오세훈 단일화. 그렇죠. 그게 그래 여론조사 단일화 한다고 거의 합의되는 걸로 지금. 근데 두 사람이 그래도 기특한 부분은 뭐냐면은 같이 나오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인식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 나왔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아니 요즘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그 LH 사건 터지면서 지지율이 쫙 좀 올랐어. 그래 오세훈 또 이게 탄력을 받으니까 지금 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문제는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내면은 저는 이긴다고 봐요. 누가 후보가 누구로 되든.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진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거의 사실은 중간 평가는 하기 힘들다만 말년 평가인데 총력전이거든요. 지금 당 대표하던 이낙연 씨를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앉힐 정도로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총동원해서 지금 박영선 캠프를 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도 총력전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뺏긴다면은 다음 정권 대통령 선거도 내년 대통령 선거도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게 하나 그 전에는 그런 희망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LH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지 만약에 LH 사태가 없었다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신피출처럼 동네 통반장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는 사실은 투표율이 저조하거든요. 그치 동원 선거죠. 시합은 되겠지만은 저는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뭐 오전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붙이면은 더 나은 걸로 박영선 후보가 나은 걸로 나오지만은 저는 그게 조금 나와서는 안 되고 10% 이상 좋아야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그 안철수 후보나 오전 후보의 그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투표장에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 집권당인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더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그 싫어도 나름대로 예,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저는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지만은 저는 어떻게 봐요? 보궐선거 끝나고 나는데 정기 개편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이미 국민들 뭐 유권자들의 그 바람이 뭐 일단 그런 쪽으로 흘러가 있지 않느냐. 정기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식으로 그건 됩니다. 보수 그러니까. 쪽에 그 두 분 보수니까 그런데 그 예. 보수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민주당 내지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 보수가 개편되든가 정기 개편을 하든가 말든가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우리 대구에서는 뭐 윤석열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소재에 대해 가지고 열광을 하는데 수도권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정계 있습니다. 예. 개편이라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네임덕이 오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그 출마를 위해서 뛰고 그러다면은 결국 다음에 누가 당권을 지느냐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계 개편이 아니고 거기서 누가 당권을 쥐고 주도권을 잡는 그 싸움에 갈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그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김종인 씨 그거 비상대책위원회 그 대선을 어떻게 비상대책을 해가지고 대선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씨가 만약에 그대로 실권을 갖고 간다면은 결과도 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인물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떤 인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정계 개편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저는 이제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도 지금 그 이낙연 씨가 지금 나오고 난 뒤에 그 3명 붙었잖아요, 그죠? 송영길, 우원식 하나 누구죠? 홍영표입니까? 예.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다 친문이에요. 결국은 저는 그 민주당 후보 대표 선거는 차기 당 대권에 지금 민주당 대권에 어떤 후보를 선출할 거냐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난 친문 후보를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반 이재명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거의 그 용이 그 잡룡이 13마리랍니다. 13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이름도 다 못 되겠어요. 13용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잡룡 캐봐야 누구 있습니까? 뭐 윤석열을 포함시키다 하더라도 윤석열 윤석열 그거 이러면 안 되죠. 일단은 뭐가 하여튼 그 윤석열 빼더라도 뭐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원희룡 뭐 또 하나 들어봐야 넣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참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연락 오잖아 지금 그죠? 우리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민주당도 보니까 한 5명 떼어요. 뭐 저 충청도의 정진석, 홍문표, 대구의 주호영, 그 부산 경남의 윤영선, 서병수, 조경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누가 되느냐, 국민의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보수 개편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뭐 그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어떤 임기가 이 보선 전후라고 저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게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던데. 아니 보선 끝나고 바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지금 어떤 구도를 기획하고 있느냐가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 희망과도 연결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별의 순간이 왔다고 예, 윤석열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됐고 또 뭐 안철수를 미워 뭐 하여튼 안철수 뭐에 대한 뭐 평가가 아주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또
그냥 복심인지 네. 또 이제 그 상황이 변하면은 본인의 생각을 또 바꿀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생각 또 안철수에 대한 생각이 이 보수 전체를 어떻게 결집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김종인 씨가 계속 이 정치사회에서 중심에 자리매김을 하면은 절대로 변화를 정계 개편이 안 됩니다. 정계 개편 안 되잖아요. 저도 원칙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무원칙적이고 개파를 형성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저는 정의를 실천할 수 저는 있는 생각이 그런 조금 더 사람입니다. 다른데요. 네. 결국은 저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을 보수나 국민의힘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과연 그럼 누가 있느냐? 봤을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난 윤석열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수 정계 개편의 어떤 그 빅텐트론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빅텐트론의 이제 텐트 폴대 역할을 하느냐? 폴대.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보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징인 인물로 윤석열을 충분히 둘 수는 있다는 거 지금 보수 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또 실력도 봐야 될 거고 앞으로 적응력, 현장 정치의 어떤 그 적응력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몇 명의 지금 후보들이 윤석열 쪽하고의 또 교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특히 정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구간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이도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마 지금 최근에 윤여준 전 장관이죠 보수 쪽에 의한 보수의 책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김종인 씨도 그렇고 아마 김종인 씨가 저는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더라도 뭐 윤석열이나 이런 쪽에 멘토 역할을 하려고 저는 충분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계속 이제 뭐 안철수나 숟가락 홍준표하고는 사실은 각을 네.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윤여준이라든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윤석열 쪽에 줄을 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대권 유력한 후자가 지금 5등 안에도 없어요. 그럼 지금 후보를 내가 한다고? 그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윤석열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이제 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예. 연결시키는 그렇죠.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 윤석열이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형식적인 기반을 잡고 있는 누군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아니 그 역할에 거기서 대한 이제 보수 부분은 빅텐트론이 계속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예. 지금 뭐 최근에 그 윤석열이 텐트는 최소한 누군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텐트를 폴대 역할은 누가 하더라도 폴대가 있어야 이제 텐트도 치는데 아니 텐트를 치는데 폴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그 텐트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예, 예. 그 아니 그 TP 텐트는 지 혼자 못 세워요. 네. 큰 텐트일수록 네. 폴대를 지 혼자 못 세운다고. 여러 사람이 잡아줘야 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이 폴대가 윤석열이라면은 국민의힘이든 무슨 보수든 제3자든 무슨 뭐 친박이든 간에 이걸 세워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에서 떨어져 나온 친문에서 떨어져 나온 정동영, 김한길 뭐 이런 선수들, 정대철 이런 사람들하고 뭐 윤석열이 접촉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까지 다 뭉쳐서 하지 않으면 이미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 지난 30년간 23번의 선거에서 보수가 몇 번 이겼을 것 같아요? 한 5번. 17번 이겼습니다. 진보는 6번밖에 못 이겼어요. 승률이 뭐 26%밖에 안 돼요. 예.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게 보수로 길어지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완전히 지금 팔이 엎어졌잖아요. 그때 마음을 돌려먹었던 보수의 20%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대 그걸 못 담아요. 담을 그릇이 못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기울어져 가지고 한 5% 정도가 지금 보수가 진보에 밀린대요. 그럼 몇 총 결집해도 그럼 뭐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 뭐 빼고 40대 한 20몇 이리 된다고. 저기- 지금 네? 이게 그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예.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뭐냐면은 과거에 보세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문제가 터졌을 때 거의 정권이 뒤집어지듯이 가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고만장을 해서 그냥 정권 뭐 잡는 것처럼 압승하는 것처럼 하다가 폭망했잖아요. 지금 LH 사태 터지면서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막 그 표가니까 야 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심정으로 나온다면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LH 사건 터지니까 또 막 저 서울 저 시장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고요. 국민들은 그걸 용서를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목표는 과거에 우리가 일조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염원했듯이 지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일념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근데 뭐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뭐 내가 또 있다. 뭐 재수한 네, 우리 이제 걱정거리는 네, 지금 TK 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뭐 언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윤 총장에 대한 예. 지지율이 51%뭐 이 DK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1.8%. 예, 네. 51.8. 야, 이 이제 선택이 이런 걱정을 넘어서려면은 뭐 이 선택이 뭐 이 또 앞으로 잘못돼 버리면은 어떻게 근데 됩니까? 이 완전히 나는 이제 DK가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묻지도 됩니까? 따지도 않는데 그 자판기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도 지난번에 또 황교안 나왔을 때는 와 그랬잖아요. 또 음. 홍준표 나왔을 때 그럼 홍준표는 좀 덜했구나.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투표율이 80%였거든요. 이명박 때는 70%, 약간 그보다 빠져가 10% 정도 빠졌는데 그렇게 일광적인 지지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개코나 우리가 얻어본 게 뭐 있습니까? 공항을 하나 얻어먹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럼 개코나 아무것도 윤석열이 우리한테 뭐 주겠다 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출마하겠다 한 이야기 한 적도 없고 후보조차 내 국민의힘으로 나오겠다는 그조차 없는데 바로 51%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 그래. 우리 가상을 하나 해봅시다. 예, 가상을. 예. 윤석열 씨를 빼고 예. 윤석열 씨가 그냥 퇴임하고 나는 출마를 안 한다. 윤석열 씨를 여론조사도 하지 말고 뺐다 쳤을 때 그러면 이재명 TK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 있고 이낙연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넣었다 칩시다. 네. 그러면 TK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씨한테 한때 그 결과가 나왔지 갑니다.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씨가 훌륭하다, 이재명 씨가 능력이 있다, 이재명 씨가 TK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문재인, 문재인한테 제일 반발하고 문재인 씨의 색깔을 안 입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문재인 보기 싫으니까 네. 어느 놈이든지 될 놈 찍어준다. 그렇죠. 네. 문재인 씨한테 달라들 사람한테 찍어준다는 거예요. 윤석열 나와도 또 재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서로 뭐 내잘났다 하고 정권을 바꿀 뜻이 없는 사람은 네. 우리가 일제 치하에 뭐 해방이 되든가 말든가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 이루어질 수 근데 그 제발 좀 바꾸려면은 살려주세요. 내부터 좀 삽시다. 바꾸려면은 저 정광호하고 황교안 이런 선수하고 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젊은 아들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내가 그 그렇죠. 서울 가 보니까 젊은 애들이 1호선은 안 타요. 강원가는 그 틀딱 할매들 보기 싫어가지고 태극기 할매들 보기 싫다고 1호선은 안 탄대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태극기 할매들 또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들이 특기 들고 나는 시위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 생각이 다르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제대로 된 젊은 아이들한테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다음 정권 못 얻어요. 그래 하여튼 뭐 저 정계 개편을 바라는 TK 민심이든 지역의 어떤 그 바람이 도대체 어떻게 뭐 흘러가더라도 뭐 희망은 별로 없는 듯한 뭐 그런 내용이네요. 우리가 못 바꿔낼 것 내가 봤을 같고 때는 이 정도까지가 안 되고 바뀌어도 우리에게 내년에 재수하면 돼야 될것 예, 같아요. 예. 예?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도 아무런 뭐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적은 저 앞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된다는데 뜻을 모아야 되는데 정권 교체도 하기 전에 니 때문에 망했잖아, 니 때문에 교도소 갔잖아, 니가 원수야. 지금 이런 장면이 보수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여당은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제발 태극기 부대든 뭐 친박이든 어디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정권을 교체를 이루어내고 나서 따질 것 따져야지. 정권 교체도 하기 전에 니 때문에 뭐 이래 됐다, 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요. 지금 전부 다 양보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일단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한 몸을 한 마음과 몸을 다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여론은 이미 뭐 결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이 여론의 또 혹은 바람대로 보수의 희망을 살려내는 것은 또 다른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한 결론을 못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TK 그만들.